이 영상에서는 존 카치오포와 윌리엄 패트릭의 공저인 인간은 왜 외로움을 느끼는가의 외로움과 진화의 관계에 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세마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인간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생존을 도모합니다. 협력적 행동이 생존의 이점을 제공한 결과 사회적 본성이 발달하였으며 이는 인류의 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회적인 존재가 되는 것으로 철학, 종교, 과학보다도 더 중요한 존재입니다. 강한 사회적 유대감은 정서적 지지와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깊은 유대감을 형성한 인간은 더 높은 삶의 질과 낮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입니다. 인간은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유인원들과 비교할 때 뛰어난 협동심과 교감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침팬지와 보노보는 사회적 행동이 다르며 인간은 이들보다 더 진화된 사회적 상호작용 방식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반드시 서로 어울려 살아야 하는 유일한 종은 아니라고 합니다. 인간의 진화는 호모 사피엔스가 탄생하기까지 다양한 과정과 변화를 거쳤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독특한 사회적 존재가 형성되었습니다. 현대 인간의 계보로 볼 때 인간과 닮은 유인원 호미니드에서 진화했습니다. 그 계보는 또 다시 여러 갈래로 나뉘어 우리 인류는 500만 년에서 700만 년 전쯤에 그 계보에서 나뉘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유인종들이 자신의 환경에 맞게 적응하며 진화하였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약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등장하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아프리카의 사바나 지형이 나타날 무렵 두 발로 걷는 비슷한 유인원이 여러 종 등장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인간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살아남은 종은 침팬지와 보노보였습니다. 보노보와 침팬지의 차이점은 보노보가 침팬지보다 팔다리가 길고 유연하며 머리가 작고 얼굴이 더 평평하고 넓은 것입니다. 보노보는 루시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화석과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침팬지, 보노보의 DNA는 98% 이상 일치합니다. 그러나 세 종은 모두 다른 계보의 몸통에서 다르게 진화하였는데 그렇기에 적응 방식과 생활 방식 또한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이 세 영장류에게는 각각 침팬지의 적응 방식, 보노보의 적응 방식, 그리고 제3위 적응 방식, 즉 인간의 적응 방식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제3위 적응 방식은 다른 두 방식보다 우수한 편이라고 합니다. 신체적으로도 인간이 우세하였습니다. 첫째, 엄지손가락이 다른 네 손가락과 맞닿을 수 있어서 도구 사용에 적합하였습니다. 둘째, 직립자세로 움직이며 생활하는 것이 물건을 운반하는 것에 유리하였습니다. 셋째, 다리가 길어 장거리를 신속히 이동할 수 있었고 튼튼한 어깨가 있어 물건을 멀리 던질 수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합쳐져 인간은 방대한 영역을 개척하고 새로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적응 방식은 뛰어난 사회적 협동과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종이 다른 영장류보다 우수한 생존 전략을 갖추게 하였습니다. 인간의 특성들로 인하여 인간은 서식지의 영역뿐만 아니라 관심사도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확장은 제3위 적응 방식에서 핵심을 이룹니다. 그 덕분에 인간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와 과거의 존재도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류는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고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앞으로의 미래도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제3위 적응 방식이 지닌 더 넓은 사회적 시각을 포용해야만 편협한 자기 이익을 초월하여 욕구의 혁신적인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피엔스라는 단어는 아주 똑똑하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의 종으로서 다른 영장류들에 비해 교감 능력과 협동심이 뛰어난 편입니다. 인간은 뛰어난 지능과 능력, 대표적으로 확장된 인지 능력, 더 강한 자원 결합, 더 강하고 정교한 부모의 자식 양육 등의 방법으로 다른 영장류들보다 더 먼저 지구의 모든 서식지를 개척하고 문화유산을 쌓아왔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로 이루어진 인간 계보가 사회적 협동을 극대화하여 국가까지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멀리 더 보고 더 큰 그림을 읽을 수 있는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인간은 다른 종보다 그러한 능력이 더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조화가 실패하여 폭력, 전쟁, 경제 위기와 같은 어려움이 없었다면 이러한 규칙의 절대적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진화생물학자 마르틴 노바크에 따르면 사회적 협력에는 혈연 선택, 직접 호혜주의, 간접 호혜주의, 네트워크 호혜주의, 집단 선택의 5가지 차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혈연 선택은 형제 2명과 사촌 8명을 구해야 한다면 강에 뛰어들겠다 다는 것이고, 직접 호해주의는 내 등을 긁어주면 내 등도 긁어주겠다 것입니다. 간접 호해주의는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답하게 된다 는 것이고, 네트워크 호해주의는 구성원들이 서로 돕는 협력 네트워크에서 배제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집단 선택은 협력자들로 구성된 집단이 반대자들로 구성된 집단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어리석음과 무지, 탐욕, 불안, 해소되지 않은 분노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더 섬세하고 능숙한 제3의 적응 방식을 최대한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외로움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사회적 유대감을 바로잡으라는 경고일 뿐이라는 걸 알면 고치기 쉽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외로움에 내포된 교훈입니다. 친절하고 너그러운 행동은 사회적 수용과 건전한 유대감으로 이어지지만, 이기적인 반사회적 행동은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 고립이라는 고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